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 손해보험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5,08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한화 손해보험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20% 갖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이제 5,080원이시네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다행히 나스닥 시장도 신고점 상태로 이렇게 이제 올라왔고 유럽 시장도 악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딛고 지금 올라왔어요. 잠깐 한번 해외 지수 한번 이거 차트 한번 잠깐 보아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탠앤푸어 기준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스닥은 성장주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우는 30개 종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앤푸어로 보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앤푸어 지수인데요. 지난주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60일선을 터치한 다음에 V자형 패턴. 여기까지는 사실 반등입니다. 그런데 신고점이 난 거는 이제 플러스 상승이잖아요. 플러스 1%. 자, 그러면 꺾어 내린 거하고 이렇게 급반등을 시킨 어떤 원인, 이런 어떤 패턴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고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 그런데 델타 경기 위축이 되니까 금리가 폭락하죠. 1.5%, 1.3%대에서 움직이던 시장 금리라고 말하는 10년물 국공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미국 국공채죠. T노트라고 하는 것이 폭락이 나옵니다. 왜? 경기가 안 좋을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근데 이게 1, 2% 폭락이 나온 게 아니라 장중에 10% 폭락이 나왔어요. 국제 유가도 10%, 9%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 이거 다시 코로나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위험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차피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앞으로 이건 이제 물 건너 간 거잖아요. 당분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틀 전에 ECB도 금리 동결했죠. 그리고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 중지하는 것도 안 하겠다. 그냥 계속 하겠다. 한국은 그런데 지금 8월에 금리 인상설이 나오고 있죠. 정부 정책의 최고위 관리인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동시에. 한국은행 총재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정권하고 상관없이 균형된 경제 연속성을 위해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는 보통 확대 재정 정책을 써서 항상 경기만 좋게 만들지 그 다음 정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원래 재정부는 성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일자리를 만들고. 근데 금리를 같이 올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델타 변이 앞에서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더 추가 인하한다든가 경기를 더 확장해야 된다든가 전부 다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도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움직인 걸 보면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구글이죠. 전부 다 플랫폼 업체예요. 매치그룹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SLM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베이 다 플랫폼이죠. 전자상거래. 그래서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업종이 어제 가장 많이 폭등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이런 전자상거래 관련 주들도 꽤 괜찮게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전체적인 것이 금리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물 건너갔다. 오히려 확대 재정 정책을 더 써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금리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국 이 하나 손해보험이라든가 보험주들 앞으로 결국은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이 다시 또 연장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기간 조정도 기간 조정이지만 가격 조정도 좀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은행주, 보험주, 그 다음에 증권주, 그리고 이제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주들, 뭐 원자재, 철강주,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성장주들보다 앞으로 더 엎치락뒤치락 하겠습니다만, 이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에선 철강주라든가 이런 것보다 조선주, 이런 거 원자재 관련주보다는 또 떨어져요. 고려아연이라든가 영풍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험주들은 미리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미리 땡겼던 이번 연도 상반기, 이것이 하반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3,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3, 4분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상에서 그 다음에 2, 4분기에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보고 미리 땡겨 올라왔는데 실적은 거기에 또 못 따라올 수도 있고 앞으로예요. 그 3, 4분기는 정말 이게 표준어인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중뜨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어떤 어중간한 그래가면서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붕 떠오를 수 있는 게 저는 현재 가장 보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차라리 어차피 주식을 하는 거라면 좀 더 아니면 이제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쌀 때 멀리 보고 그렇지만 6개월, 9개월 이렇게 멀리 보고 한다.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 시장 반등에 다음 주 좀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빨리 털고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하고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수익률을 돌리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런 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흐름에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전략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반등 시에 매도해보시고 다른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8,300원이고요. 비중 50% 갖고 계시네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꽤 네.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중도 50%로 많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한번 이거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 5,000원짜리 주식이었죠. 6,000원, 5,000원짜리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네. 연초에 이렇게 6,000원, 5,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이번 연도 한 4월 달까지 해서 이 주식이 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히 3만 550원이죠. 그러니까 500%. 즉 1억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 6억이 된 거고 1,000만 원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뭐 매수 기회도 수개월간 지어졌죠. 자,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팍 찍고 간 게 아니라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수개월간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기 침체 기간에 있었고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토바이 튀겨 나가듯이지 이렇게 탕 튕겨 나가는 마치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그 바나나 보트라든가 이렇게 낙하산 같은 거 태워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속도를 천천히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웅 땡긴 상태에서 꽉 가만히 있다가 팍 튕겨나가는 느낌. 그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물 몰아나가면서 나보라는 듯이 튕겨져 올라가죠.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회전을 빨리빨리 돌려야 되니까 순간 또 급락 나와요. 굉장히 어떤 격한 흐름. 500%가 뭐 2개월 만에 올라가고 또 반토막 나는 것이 또 2달 만에 나오고 지금 이런 형국이죠.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없죠, 거래량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방치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한마디로 떴다방. 한번 쫙 해먹고 그리고 다시 또 건너가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기획부동산형 주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주식한테 실적을 물어본다든가 가장 큰 오류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높은 가격에 땅바닥에 산 분들은 당연히 사갖고 더 매집할 거냐 말 거냐 투자를 할 거냐 말 때는 실적을 보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부터 점검하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미 2배, 3배 이상 10,000원 이상에서 산 상태에서 실적을 본들 이 회사가 6개월 만에 실적이 5배, 6배가 나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본다는 것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미 이 주식은 실적을 봐봐야 수급의 그 압도적인 변동성 앞에서 실적이 그만한 변동성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신 여기서 이제 자를 거냐 말 거냐, 더 살 거냐 말 거냐를 고려할 때는 실적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 뭐 최대 실적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적조차도 그렇게 센세이션한 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그런 업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편승에서 한번 소위 얘기해서 세게 한번 움직였던 주식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상당한 소강 기간에 있다. 자, 시가총액 한번 잠깐 볼까요? 1,900억이네요. 얼마에? 15,000원에. 그러면은 이 주식이 5,000원일 때는 얼마였을까요? 700억, 800억이었겠죠. 700억, 800억짜리가 4,000원까지 된 겁니다. 700억, 800억에서 절반 정도 갖고 있던 세력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300억을 갖고 있었는데 4,000억이 됐다. 얼마 벌은 걸까요? 그렇죠. 4, 5, 20. 2,000억 벌은 거예요.
거기서 절반만 털었다고 해도 1,000억 원이 회수가 된 거죠. 급할 게 있을까요? 3년, 4년에 한 번만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을 만진다 하더라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회사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런 회사를 가지고 만약에 누가 투기적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면, 근데 그런 힘이 없다면 못 올라가겠죠. 자, 따라서 지금은 빨리 반등이 나온다든가 뭐 추가 상승이 나온다든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편승한 종목이에요. 사실 올라갈 때 원자재 관련주도 올라갈 때 같이 갔기 때문에 철강주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어렵겠죠. 그래서 당분 일단 월요일 날 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음 주 초에 저는 탈출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8,000원에 사셔가지고 15,000원이니까 한 20% 손실 가까이 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장이라면 이런 어떤 변동성의 장이라면 20%는 여러분들께서 괜찮은 종목으로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서 들어가신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좀 50%나 높긴 한데 지금은 비중이 높으니까 또 원칙대로 손절 라인도 지켜야 될 타이밍이고 반등 예상이 되는데 그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초쯤에 좀 시장이 상승하고 종목이 반등 시에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SFA 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9,88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SFA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가 제가 봤을 때는 5G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다음 주에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네. 한쪽에서는 아주 뭐 이렇게 잔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무슨 뭐 옛날 드라마들 보면 그 변사또하고 막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람들 곤장 저쪽에서는 때려가면서 자기들은 흉년에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막 닭다리 뜯고 판 잔치 벌리고 이쪽은 잔치하고 저쪽에서는 곤장 맞아가면서 막 아우 죽네 이런 양극화된 희극화된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한참 절정에 올려서 이제 춘향이 사양하려고 할 때 암행어세 출도 이도령 출도하고 하면서 이제 판이 바뀌잖아요. 이쪽 잔치하던 좀 다 엎어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기대해가지고 보험주, 은행주, 철강주 이쪽은 상반기 때 아주 잔치판이 벌어졌었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실적 좋았던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에 미리 올려놓고 이쪽에서는 아주 고점 대비 삼성전자도 96,000원에서 8만 원까지 20% 빠져 있고 하이닉스, LG화학 105만 원 세계 최고의 종목들은 20%씩 나가 떨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지금 약간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주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10% 장중에 폭락하고 국제유가 8% 폭락했다가 지금 반등은 나아가면서 이 판이 약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제도 보시면은 모더나도 나스닥 100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올라서 7%대 올랐습니다만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성장주예요. 그렇죠? 여기 페이스북 5.3% 신고점 났죠. 그러니까 모더나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나스닥 100 종목에서 이 폭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신고점 7.8% 1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한번 좀 제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7.8% 올랐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5.3% 신고점,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시가총액 다 1,000조 원짜리들이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200조입니다. 근데 이게 종목 하나에 1,000조 원짜리라고요. 페이스북, 알파벳. 알파벳은 1,350조. 지금 한 1,400조 넘었겠네. 페이스북도 얼마 전에 1조 달러로 돌파했으니까 1,100조. 지금 한 1,200조 됐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자, 이런 형국인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방금 보신 것처럼 페이 플랫폼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아래 반도체잖아요. ASLM이라든가 장비 업체. 자, 그런데 가장 많이 폭락한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예, 인텔 5.29% 폭락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핀듀오디오라든가 그리고 바이두라든가 이쪽 그 JD.com 이쪽도 전자상거래 서비스 관련해서 서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움직이기 전 알고리즘을 만든다든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 자, 이런 것들은 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에 있어요. 이것도 전자상거래 관련주들인데 다. 그 전자상거래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지만 같은 업종인데 완전히 극과 극이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그래서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단순히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니까 간다든가 이런 개념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곡소리 나고 한쪽은 잔치판 벌리고 있고 빨리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종목이 그러면 이게 과연 곡소리를 낼 종목이냐 아니면 잔치판을 벌일 수 있는 종목이냐 봤을 때 흐름은 일단 잔치판 분위기 참 그동안은 곡소리 분위기잖아요. 그동안은 굉장히 흐름이 지금 변화가 없고 우리 투자자분께서 굉장히 지금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이 최고점에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곡소리 나는 분위기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올라가는데 계속 곡소리 나고 아마 지금 상담이나 이런 종목 분석을 의뢰하신 것도 이거 팔고 건너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제부터 진짜 다시 추매하셔야 돼요. 지금 20% 정도 갖고 계신데 저라면 10% 정도 더 사는 그런 쪽을 발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도 보세요. 외국인 기관도 지금 다시 사고 있죠. 그동안 팔았던 계속 기관들도 계속 던지기만 했지 않습니까? 기관도 던지기만 하고 외국인도 주로 이제 계속 던지기만 했었고. 근데 지금 이틀 연속 다시 매집을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그동안 물려있던 거 지긋지긋하고 이제 다른 데로 건너가고 있고. 지금 다시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인텔이 왜 빠졌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앞으로 라인을 더 깔아야 되는데 ASLM 장비 대당 2천억짜리 깔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인수한다고 해갖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인수하는 것뿐이지. 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이닉스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한테도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 문제는 그런 회사들이 확장 경쟁을 해야 되고 설비를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아래 SFA 반도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팔아먹으니까 좋겠죠. 대신 가격에 대한 단가에 대한 마진율은 계속 낮출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SFA 반도체라든가 앞으로 5G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코스닥이 그냥 쳐놓으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진짜 바짝 차리셔야 돼요.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해보시고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셀리버리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2만 7천 원이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셀리버리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또 손실 구간이세요. 오늘 우리 지금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님 모두 손실 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셀리버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짚어주시죠. 이 셀리버리는 지금 처음 상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항상 적어놓거든 여러분하고 상담한 거를 7월 10일 날 그때 12만 6천 원에 20% 매수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보유 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폭 과대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제 아마 그렇지만 이게 뭐 멀리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반등 시에 이렇게 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물리신 분들이 의외로 이런 종목들에 단체로 많이 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산발적으로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그래가면서도 이 주식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좋은 한쪽에서 계속 희망 고문형 형태 그런 것들이 기사라든가 종목 동호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 투자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신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병 중에 하나가 항상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건물이나 뭐를 어디 들어갈 때 항상 문을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가면 내가 어디로 탈출해야 될까? 탈출구를 예. 미리 좀 확인을 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내가 언제 항상 빠져나올 거.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CCTV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제 스스로 그때마다 좀 놀라는 게 내가 의심병이 있는가.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항상 의심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뉴스 같은 것도 계속 의심하는데 셀러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등 타이밍이 한번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살아나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이게 계속 소위 얘기해서 확장, 수렴되어 있다가 이평선이 확장되는데 위쪽이 아니라 자꾸 아래쪽으로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분위기예요. 썩 좋은 것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12만 7천 원이시기 때문에 요거가 지금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 하나죠. 주식은 예를 들어서 손절은 저는 가장 주식의 아름다운 미덕이 손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내 종목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자꾸 가격이 좀 민기적거린다. 그럴 때는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20%인데요. 12만 7천 원이신데 한 5%에 적어도 7%에서 10%인가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이 정도 손실은 다른 데서 지금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또 국내에서 컨텐츠 종목이라든가 각종 이런 종목들도 지금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가 이 코스닥이 또 신고점이잖아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조기 집행한다든가 긴급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일단은 좋든 안 하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갖고 있는 코스닥 전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 20%예요.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중소기업 살리기라든가 그런 것은 결국 공연불이었다. 지난 10년간. 왜냐 여러분들은 야 중소기업이 비전이 있다 좋을 거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된다. 근데 편입은 하나도 안 갖고 있다. 말이 안 1억 중에서 150만 원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1억 중에서 전체 내 재산 중에서 풀로 거의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간 것도 결국은 401k가 연금이 그걸로 노후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주식들을 강세 현상이라든가 더 편입한다든가 더 연금이나 이런 데서 투입한다든가 그런 자금들이 재투자가 돼가면서 그래서 국민연금의 앞으로 코스닥 역할이 좋든 싫든 하반기에 화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것도 맞물려 떨어질 수 있고요. 1%만 비중을 더 늘리더라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8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9조 원이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미리 올라온 이유가 저는 그런 곳에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종목들의 가치들이 찾아가는 거. 그런 면에서 셀러버리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그런 분출들을 다 해버렸잖아요. 지난 1, 2년간.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까지. 지난 3년간 10배가 낮지 않습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반등이 안 나온다. 기다렸는데. 그러면 일정한 기간 내에 저는 기간 손절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개별 종목 할 때는. 그럴 때는 그리고 또 이미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앞에서 일단 기다렸는데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 분할 매도라도 부분 매도라도 해서 그 다음 대응 능력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추매하시면 안 돼요. 예, 매도 전략, 절반 매도 전략입니다. 전화로 연결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저는 하이브를 매수를 했는데, 네. 저 매수가는 33만 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3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손실 구간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를 하신 게 최근이신가요? 예, 6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아마 33만 7천 원이 고점이었는데, 네. 그 33만 원에 매수를 해서 저 BTS가 6
7주간 버터로 1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요새 나온 신곡으로 또 1위를 또 했기 때문에, 그 가망은 있는데 혹시 이거 손전매를 해야 되는지, 네.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래서 박한세 대표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잘 이해를 했고요. 대표님과 함께 네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예, 예. 네, 잠깐 제가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예, 예.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그냥 대답하시고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근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동안 선생님 이제 은퇴하신 건가요? 네, 저는 은퇴를 했죠. 네, 그러면 죄송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뭐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면 교직? 아니요, 아마 제가 그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자영업 하셔서 성공하셨죠? 네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성실하시고 결단도 있으시고 그리고 사업 감각도 있으시고. 예, 예. 그래서 주변 분들이 되게 이렇게 저기 하셨을 것 같아요. 거래처 분들이나 다 좋아하시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업도 하실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단력도 빠르시고, 네네. 그래서 다른 리스크 어떤 사람 관리라든가 거래처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순간적으로 네. 눈썰미도 있으시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자, 네네. 제가 잠깐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선생님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손실을 입기 쉽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변호사나 의사분들, 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전문 직업을 가지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처럼 자영업을 하셨는데 잘 사업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신 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요즘 사업이나 성장성이 둔화되니까 뭐 해외로 나가시기도 그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노후에 심심하시잖아요. 놀면. 왜냐하면 성실하신 데다가 부지런하신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서 뭐를 했을 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성공 스토리가 몸에 DNA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전문직 의사분들도 그러시고 변호사도 그러시고 항상 성실하십니다. 예. 그리고 뭐를 한번 하면 계속 파고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인생에서 계속 그러니까 보답으로 경제적인 보상이든 주변 사람들에서 사회적인 덕망의 보상이든 항상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주식도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주식에 한번 삘이 꽂히면 예를 들어서 저도 요즘 젊은이들도 잘 모르는 BTS가 빌보드 차트 몇 등하고 이거 주식하시는 분이라도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알고 있으시다는 것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그리고 실적 어떻고 이 회사의 미래도 보고. 그런데 가격 매수는 얼마입니까?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네. 3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한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상위 0.1%입니다. 네네. 가장 고점에 물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뉴스라든가 공시라든가 이런 게 다 나처럼 정직할 줄 아는 거야. 아,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네네. 정직한 사람이 잡아먹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판세 이 시장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문직이시거나 성실하시고 그 성공한 분들이 여기에서도 그게 먹히는 근데 이 세계는 그 세상이 아닙니다. 아, 예. 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네. 불감증도 있어요. 보지 않고 사기 쳐먹는 거잖아요. 네네. 자, 어떻게 사기 쳐먹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섬 찍어준 6월 29일 날부터 제가 지금 선생님뿐만 이 상담을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요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은행에 돈 넣어놔봐야 안 되기 때문에 큰 돈 갖고 오십니다. 이런 분들이. 예.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심해서 알토란처럼 모은 사람들은 작은 돈 갖고 와요.
네.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동안 했을 때 성공했던 게 있기 때문에 큰 돈부터 출발해요. 네. 그러면 왕창 깨먹기가 쉬워요. 아, 예, 예. 까먹으면 이분들이 조심하는데 벌으면 더 큰 돈 갖고 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고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일수록 진짜 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자, 근데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터진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투 찍고 나서 거래량 터지고 반등 나왔지만 뭔가 이 느낌이 지금 뭔가 이때 뉴스들도 앞뒤로 좋은 뉴스 다 나오고 그래가면서 거래량은 터트리고 이만큼 터트렸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 주식이. 그러면 각별히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을 돌파하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매물벽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서 여기 깨지게 된다면 네.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완전히 내 위에 매물벽이 돼버리는 벽 탄탄한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잖아요. 근데 그 네. 가격이 15만 원에서부터 더블난 상태에서 터졌잖아요. 예, 예. 교과서적이죠. 호재 발표 예. 내고 물량 털고 일단 한번 나오는 방법. 멀리 봤을 때는 카카오나 이런 것들처럼 이 회사가 저도 되게 그때 17만 원, 15만 원부터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이 주식을 좀 줬다 놨다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이 트렌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따라서 깔끔하게 저라면 절반 정도 일단 털어내고 만약에 이 부분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28만 원 선상 있죠? 예, 예. 여기 지금 여기 깨지면 다 손절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거래량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어요. 또 성실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예. 보상을 해줘요. 그렇지만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뛰어들으셔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잘 파고들어가면서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이번에 네네. 오히려 정말 앞으로 멀리 보셨을 때 액땜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잘 된 케이스 작은 이 손실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좋은 더 잘 되실 수 있는 저기로 한번 타산지석으로 한번 잠깐 교훈으로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저희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그다음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공감이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습니다. 28만 원 선 지지란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대표님. 자,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SK 이노베이션 네. 27만 8천 원에 20% 매수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구간인데. 그러네요. 손실 구간이시네요. 예, 이거를 좀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저번에 한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네. 못 팔았거든요. 수익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냥 안 팔고 갖고 계셨다가 지금 손실 구간에 접어드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세하게 대표님.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럴 때가 가장 또 아쉬운 네. 법이죠. 수익이 났는데 선택을 안 했는데 또 다시 손실 구간을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원분들하고 대형 종목인데 다 2개를 정리한 종목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저희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시는 은행 이자 있는 분들 빼와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8만 원, 8만 2천 원에 샀습니다. 네. 근데 다 손절했어요. 2천 원 정도 손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SK 이노베이션을 지난주에 다 정리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목요일이네요. 왜 그랬느냐면 뭔가 시장이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극단에 있는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시장이 급등이 나왔을 때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낼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도 SK 이노베이션, 떨어져도 단기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뭐 KT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한 다음에 정상적인 대형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은행주나 보험주는 인플레이션주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 두 극단에 있는 종목을 가장 현금화를 먼저 시켰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면 그 변동성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였어요.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됐을 때. 근데 다행히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지금 다행히 SK이노베이션도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는 살아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셨던 28만 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는 아마 일정 부분 대형 종목에서 무난하게 고탄력주를 한번 손을 본다면 이런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을 눈여겨볼 계획을 좀 LG화학이라든가 다시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향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이 회사의 본업은 정유업입니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70달러 전후고요. 그러면 정유업 비즈니스에서 이 회사가 점유율이라든가 LG화학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훨씬 더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지금은 이제 회사를 분사시키는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자체의 현재 이제 이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작년도에 워낙 적자폭이 컸지 않습니까? 2조 1천억. 이번 1, 4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은 5천억이에요. 작년도에는 2조 5천억이었는데 전체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 4분기 3,700억인데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몇 개월치를 미리 앞서서 계약을 맺은 거니까. 2, 4분기 실적, 3, 4분기 실적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온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경이적인 흑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 가격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시장도 약간 수습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저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지금 46,000주 기관들도 그렇고 다시 사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다음 주에 아마 가장 월요일 날 많이 움직이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까 얘기하셨던 가격 27만 8천 원이죠. 그 가격에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더 버텨보느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 가격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28만 원 전에서 한번 더 고민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해 보시면서 28만 원 전후에서 다시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올바이오팜하고요. 네. 네, 매수가는 24,413원이고요. 네. 30%입니다. 30%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네.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꽤 되셨나요? 4월 한 하반기쯤에 매수했어요. 혹시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때 뭐 바이오 쪽으로 또 많이 그거 되고 이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매수해 봤는데 계속 내리네요, 지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바이오 업종 좀 주목받을 것 같아서 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손실 구간에 지금 머물러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상태에서 많은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 엊그저께 한번 보니까 중요한 공시사항이 하나 나왔네요. 7월 22일 날 안구 건조증 치료제 HL036 저만액 미국 FDA 임상 3 이상 시험 계획서 제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자료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종목을 사전에 알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 연결이 진짜 라이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라이브다 보니까 어떤 이런 종목이 개별 종목이라든가 그래도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공시 같은 게 이런 게 잘 나오는 건데 이게 장 끝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24시간 지금 36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FDA에서 임상 3 이상이니까 3 1상도 아니고 2상이잖아요. 여기 통과되면은 이제 그 다음
대량 생산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식약청과 미국 FDA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3상이 통과돼서 약이 통과가 돼도 한국은 바로 3상 되자마자 바로 그냥 판매가 되잖아요. 미국은 아닙니다. 통과가 돼도 이게 그렇잖아요. 요리 잘해? 나 잘해. 그래갖고 식당 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 먹게 하는 것은 잘 차리더라도 100인분, 200인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시설을 또 점검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 이게 일단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이상까지 온 것은 뭐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주가에 이렇게 좀 반영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내 종목을 팔까 말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내 종목이 작년도에 올라간 종목은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뭐 2차 전지, 지금은 그 바이오잖아요. 작년도에 올라갔잖아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못 올라가고 은행주나 철강주 이런 데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속하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바이오가. 그런데 이 주식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계속 주가 빠져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속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앞부분에서 실망감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니까 사람들은 손절하겠지만 저라면은 이 주식을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매수하는 형태.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 이미 많이 갖고 계시네요. 24,000원 가격인데 뭐 30%지만 5%라도 더 얹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물려있다 여기서 손절하고 나오세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의 이런 것을 보실 때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연금이 13.5%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3.5% 갖고 있다는 얘기는 5%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장부 열람권, 주주명부 열람권부터 시작해서 회계장부 열람권, 그리고 임시주총권 이런 거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주주가 함부로 장난을 못 치는 겁니다. 주가 변동성으로 보면 좀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일정한 부분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주가가 올라가 있었습니까? 폭락했습니까? 폭락했죠.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 800억에서 2021년 3월 달에 벌써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식이 지금 가격에 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보유 전략 및 추매 전략입니다.